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육아를 하고 있는 야나엄마 한겨울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육아를 하기 위해 야나맘이 선택한 바로 그것, 책 육아. 책 육아를 하는 5가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볼게요. 책 육아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께서 책 육아를 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도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책 육아를 선택한 그 5가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저는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책 육아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첨단 AI 시대. 바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기하급수적인 기술 발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모두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첨단 시대,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에는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기하급수 그래프와 같이 그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와 양자 컴퓨터 시대, AI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혹시 여러분께서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기사 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인공지능 AI 의사, 왓슨, 진료, 의료법 허용되나? 이 기사를 간략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왓슨의 국내 상륙 소식. 왓슨은 290개 의학저널, 200개 의학교과서, 12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전문 서적을 보유한 인공지능 의사다.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사전에 학습한 방대한 양의 논문,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해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제공한다. 전문의 판단과 90% 이상 일치하는 정확성까지 갖춘 만큼 전 세계적으로 향후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기사를 읽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AI가 우리의 많은 부분을 곧 대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심지어 그 자리를 위협하는 점에 대해서 무섭다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 기사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래에 사라질 직업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단순히 수학과 영어를 잘하고 학교에서 1등만 하면 성공이 보장될 것 같던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기하급수 그래프처럼요. 그런데도 수학 문제집 하나 더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할까요? 수학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더 빠르게 계산해 줄 것이고 영어는 AI 번역기가 다 번역을 해줄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기에 저희 아이도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튼튼한 뿌리를 통해 아이가 더 큰 세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해답이 바로 책에 있다고 믿어요.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그 넓은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다 경험할 수는 없으니 책을 통해 미리 보고 느끼고 알아가는 거죠. 물론 훌륭한 고퀄리티의 영상들이 그 대안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바탕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퀄리티의 영상들과 직접 하는 체험들은 그 다음에 보조적인 역할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첨단 AI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딱딱하고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책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AI가 아직은 따라오지 못하는 생각의 깊이가 깊고 뿌리가 튼튼한 나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그 다음은 단돈 영원. 영원으로 성공할 수 있다. 책 육아를 하면 아무래도 이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책 육아는 경제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만 떨면 돈이 하나도 들지 않을 수도 있는 육아법이 바로 책 육아예요. 학교든 지역 도서관이든 정말 찾아보면 어디든 도서관에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여러분 책을 공짜로 빌려줘요. 원하면 내가 원하는 책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희망도서 신청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책도 보실 수 있어요. 도서관에 미처 비치되어 있지 못한 책이요. 도서관에 가면 책을 정말 전기세, 수도세 하나 내지 않고 공짜로 사준 책상 위에서 마음껏 책을 보실 수 있어요. 또 요즘은 당근마켓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가끔 인심이 좋으신 분들은 책 전집을 나눔을 해주시기도 해요. 저는 가끔 아파트 단지 앞에 분리수거 날 누가 이렇게 잔뜩 버린 책에 보면은 꽤 쓸만한 책들이 있으면 그걸 집어오기도 해요. 엄마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양질의 육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책육아예요. 물론 이렇게만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큰맘 먹고 새 전집을 드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돈이 영어학원 한 달, 수학학원 한 달 비용보다는 저렴하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는 경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책 읽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께서 모르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좌측 상단부터 살펴보면 워런 버핏,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분들 모두 책을 사랑하고 책을 읽는다는 것 아시나요? 워런 버핏과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의 하루 일과에는 꼭 책이 들어간다고 하죠. 하루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어내기도 한다는 이분들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해요. 심지어 여기서 책을 제일 안 읽으실 것 같은 악동의 이미지 일론 머스크도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절대반지를 파괴하는 모험을 그린 책 반지의 저항에서 미래적이면서도 모험적인 영감을 얻는다 라고 밝힌 일화가 있을 정도예요. 고지식하고 딱딱해 보이는 책 읽기가 창의적이고 뛰어난 개성과 발상을 가진 세계적인 기업들, 세계를 주무르는 돈의 영감과 바탕이 되는 뿌리였다는 거 느끼셨나요? 여러분께서 그걸 지금 느끼셨다면 바로 지금 당장 책육아를 시작하지 않으실 이유 있으실까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셨다고 하셨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이미 충분히 지금 당장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혀주고 싶다고 마음되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저에게 책육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아이와 엄마가 모두 행복한 육아. 제가 영유를 보낼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영유를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민하던 그때 지인께서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돈을 들여서 영유에 보내는데 과연 그만큼의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를 닥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냐고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네, 저는 짠순이고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샤넬백 포기해서 영유 한 달 보내고 1년치의 차값을 들여서 영유를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그만큼 영어 아웃풋이 없어요. 또는 우리 아이가 그 반에서 영어를 제일 못해요. 그런데도 아이를 닥달하지 않으시고 아이와 행복하게 육아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많은 이유를 대라면 정말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럼에도 솔직하게 영유를 보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에 제가 구속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책을 읽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워요. 물론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진짜 진심으로 솔직해지자면 그렇게 달달 볶으면서 막 서로 싸워가면서 힘들게 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책유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아이에게 책을 사주면서 책을 읽으면서 저희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저는 저희 아이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기업가들처럼 크게 성공할 거라고 확신이나 기대를 하고 책육아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아이가 힘들고 지칠 때 자기가 갈 길을 이렇게 찾지 못할 때 그때 제가 옆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길을 헤쳐나가는데 책이 지침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책육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 아이가 많은 가능성을 보고 많은 영감을 얻고 그 수많은 길 속에서 자신의 길 하나쯤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거창하지 않더라도 남들 앞에 내세울 자랑거리는 아니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행복하고 제가 아이의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요. 그게 바로 아이와 엄마가 모두 행복해지는 길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을 실패하다 하더라도 저는 아이에게 책은 남겨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며칠 전에 저희 남편이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가서 누가 이쁘다고 마이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마이쮸를 이렇게 손에 소중하게 들고 집까지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그걸 딱 먹으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가 좀 신장에 질환이 있어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그런 간식을 조금 제한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에게 줄 수 없으니까 그거를 아이 앞에서 홀랑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이가 지금 30개월이거든요.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세상을 잃은 것 같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달래보기 위해서 비타민 캔디를 가지고 와서 그럼 이 비타민 캔디 먹을까 했는데 그건 그 마이쮸가 아니기 때문에 싫대요. 그래서 이제 속여보려고 마이쮸 안에 봉지 안에 그 비타민 캔디를 넣어서 이렇게 뺐는데 이미 이제 다 모든 걸 다 알아차릴 나이라서 이제 싫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달래보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줬어요. 너가 너무 슬프지. 마이쮸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빠가 먹어버려서 너무 속상하겠다. 그래, 그렇게 속상하면 울 수 있어. 눈물이 날 수 있어. 엄마도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이러면서 아이를 그냥 좀 울 수 있게 내버려두고 안고 타둑타둑타둑 하루 종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조금 울다가 진정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 때 이제 아빠한테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뽑아오라고 해서 아이한테 그 책을 읽어줬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아이가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그 책을 또 읽어달라고 하고 몇 번 한 서너 번 반복해서 그 책을 읽고 나서는 이제 아이가 기분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 책이 웅진 꼬마 수학 동화에서 나온 진짜 한 10년 정도 더 된 책일 거예요. 이제 누군가한테 물려받은 되게 낡은 책이었는데 여러분 그 책을 읽고 아이의 기분이 행복해졌어요. 저는 아이가 살면서 꽃길만 걸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가시밭길이 왔을 때 그 속상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물려주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안티프레질로 쓰는 방법이 책이거든요. 저는 속상한 일이 있거나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그걸 이제 관련된 책을 보거나 뭐 다양한 책을 보고 그 마음을 이겨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법이 아주 좋고 그 방법을 이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병들고 지치고 남은 것이 없어도 책은 진짜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책육아를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함께 책육아를 시작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